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꿈속의 살인은 살인인가 아닌가 제 2탄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 오륙도 섬 가까이에 왔습니다. 방사님 앞에 있는 이 섬은 어떤 섬이죠? 저 섬이요, 방패섬이라는 섬입니다. 그렇군요. 예, 방패섬 저 뒤로 이제 5, 6도가 있는데요. 저기 저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솔섬이 되겠고요. 그 뒤에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이렇게 연속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뒤쪽에 굴섬이나 송곳섬이나 수리섬이 이제 5, 6도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그동안은 가뭄을 이제 해결해주는 고마운 담비죠. 담비인데 이 바다 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풍랑이 칩니다. 풍랑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그냥 뭐 파도라고 해보죠. 너울성 파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요 파도가 이제 요렇게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바람인데요. 이 지금 바람 세기가 어떤지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알아차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자, 무슨 울음 소리 같죠? 울음 소리. 이게 이제 밤에 들으면 더 무섭습니다. 귀신이 바람 소리 같지. 아이고, 일단은 이제 저기 멀리 이제 그 방파제를 때리고 있는 파도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영도가 보입니다. 영도 섬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 위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와, 파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와, 보세요. 전방에 파도 보세요. 우와, 이거. 와. 지금 보이는 저쪽이, 지금 이쪽이 영도섬이고, 그죠? 예. 이쪽이 이제, 이 방패섬이고, 방패섬 뒤쪽으로 이제 5, 6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와, 이 파도가, 물결 보세요, 물결. 우와. 우와. 그런데, 이런 파도와 물결, 바람, 방패섬, 저 앞에 있는 테트라포드로 만들어진 방파제, 요 차 앞에 있는 철저 펜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꿈속의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느끼기로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 밑에 파도 치는 저 부분에 여기 이제 저게 있었거든요. 요 밑에 한 1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보다 한 10m 정도 낮습니다. 낮은데 처음에는 저기 내려갔다가 저기 주차할까 하다가 그냥 차를 강타하는 파도를 한 방 맞고 쫄아서 지금 급히 차를 돌려서 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근방에 있던 한 대여섯 차들도 거의 다 뺐고 없어. 이 파도가 더 심해지니까 주인들이 나와서 허둥지둥하면서 차를 다 뺀 상태입니다 지금. 파도가 시커매져 시커멓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오후가 되어 갈수록 지금 3시입니까? 3시 반. 3시 25분인데 비가 점점 많이 온다 그러니까 파도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죠. 아까보다 더 파도가 막 성난 기세로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태풍이 치게 되면은, 여름처럼 태풍이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지금 차가 주차해 있는 여기까지도 손쉽게 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파도가 다시 이제 여기를 치고 빠져나가면서, 저 테트라포드들이 있죠. 저걸 썰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요 앞바다에는 지금 테트라포드들이 수백 개 내지 수천 개가 물속에 이제 수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겁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보기에 날씨가 좋을 때는 평온한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가 한번 화를 냈다, 노했다 하면은 그냥 다 쓸어갑니다. 대충. 일본 그 쓰나미
바다 과연 어땠을까요? 와, 이게 만약에 서남이 되어서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하긴 어떻게 써져 가야지, 뭐. 방법 없어요. 와, 이 망망대해요. 야, 여러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화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가 안 보입니다만, 지금 왼쪽 저쪽에 보면은 거의 망망대해입니다. 와, 바닷물이 오늘따라 저쪽에도 흰 파도가 그냥 희끗희끗한 게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거 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네요. 이제 점점 파도가 심해지니까 한번 나와 보신 것 같네요. 도대체 오늘 이 파도 성향이 어떤가 싶어서 풍랑주의보를 발휘해야 되나 저는 지금 그걸 보러 나오시는 건가. 이제 저분을 붙잡고 혹시 이게 다 꿈이 아닙니까 하면은 이제 완전 또라이 취급 당하죠. 뭐 이런 미친놈이 있냐 하는 거죠. 날씨도 안 좋은데.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이제 사실은 어제 이 꿈속의 살인은 살인인가 아닌가 그걸 촬영하고 난 다음에 박도인하고 저하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열띤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견이 이제 날카롭게 대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2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리얼한 현실 이 파도가 치고 막 그 섬의 벼랑에 갖다 때리고 또 이 방파제에 때리고 하는 이런 현실들, 생생하게 보이는 이 현실들이 사실은 꿈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의견 제시를 했고, 우리 박통께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차가 그냥 저기 들이받치고 뭐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요 밑에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파도에 한 방 강타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생생한 것이고, 그게 뭐 만약에 파도가 크게 쳤어, 운 나쁘게 크게 쳤어, 이제 썰려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살아나오기 위해서 물속에서 지금 바닷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생생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런 현실인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서 다 이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이런 그 센스 데이터, 감각 자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그런 사고들이 쫙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고들 자체는 이제 그게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주장이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박도인 주장은 이 현실은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 말이 용어가 조금 어저께는 토론할 때는 좀 실제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존한다. 현재 나타나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존이란 단어는 이제 실존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현상이라는 용어도 나왔거든요. 현상적인 것이다.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현존한다. 그게 이제 후스의 현상학 계열이거든요. 그게 철학, 서구의 철학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는 실체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어저께 용어를 잘못 이렇게 개념을 잘못 용어를 쓴 것 같아서, 이게 실체적 존재는 아니지만은 현재적 존재로 현존한다는 거지. 이 자체가 거짓이 리얼이라는 거, 이리얼 그 자체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자면서 이렇게 꿈꾸는 그 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저쪽에 그 유럽의 이 실존주의와 또 이제 현상학파 계열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 말은 좀 무게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떤 현상들, 그걸 이제 그 실존이거든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존을 통해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은 이제 본질이라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이제
해겔을 필두로 하는 이 본질파들 뭔가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 우리 그 현상에 나타나 있는 그 배후에 뭔가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해겔은 절대정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존을 이야기를 하고 현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거죠. 나왔는데 우리 보는 모든 것이 이제 꿈이다라는 그런 분들은 뭔 소리,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 본질은 이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이게 이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게 다 고도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다 짜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불교로 말하자면은 유식계통이죠. 유식학의 끝판왕의 어떤 그 결론이 지금 방금 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법이 이 현재 보이는 모든 바다라든지 갈매기라든지 이런 모든 파도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생하게 일어나는 눈과 색을 연해서 또 마음과 삼사가 조합해서 일어나는 생생하게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거로 연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연해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꿈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꿈인지 아닌지는 경험해 봐야 아는 그런데, 막상 아까 전에 파도 치는 그 밑에서 주차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 차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헤매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장 완전 몸으로 오감으로 완전히 그냥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일 거 아닙니까? 바닷속에서. 근데 그게 다 이제 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에서는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다. 그 말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 꿈이고, 나도 꿈이고, 요 옆에 있는 이제 박도인도 꿈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차도 꿈이고, 다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a dream. 모든 것이 꿈이다. 그 주장이 이제 삼계 유심 만법 유식 그 주장하고 유식학파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일맥상통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현상적인 그런 존재, 현존,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감지하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은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하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게 눈과 이 색깔 또는 이 혀와 또는 맛, 이 상대하는 두 가지가 서로 연해서 인과 연이 돼 가지고 일어나는, 이거는 빨갛다, 저거는 동그랗다, 저거는 예를 들어서 맛이 쓰다 달다, 이런 어떤 그 인식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자아계 아니비설실이라는 이런 자아계와 대상계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계를 인과 연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인과 연으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 근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자식이죠. 그런 어떤 그 인식계가 서로 화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초계 형상이 바깥에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는구나, 실제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12연계에서는 초기라고 할 수, 그렇게 상대 대상물이 있다라고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인식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초기라고, 이제 12연계에서는 초기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계 유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아계와 대상계와 인식계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종자식 아래아식의 일기 과거생으로부터 계속 업력으로 이어왔던 그런 아래아식이 그냥 종자로서 우리가 씨앗 종자로 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과 연을 만나서 우리가 보통 씨앗 종자가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가 맺고 하려면은 그 씨앗이 땅에 묻혀져야 되고 주변에 여러가지 햇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인연으로 인해서 그 씨앗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지만은 그 모든 조건이 형성되면은 그 씨앗이 싹 튼다는 거죠. 싹 터가지고 결국은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모든 이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륙도 또는 바다 그리고 갈매기 파도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그 근본 종자식의 발현으로서 이것이 인식이 되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머니로부터 언어를 배울 때 뭐 엄마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배울 때 그런 것들이 그냥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그거를 보통 아래아식이라 하는데 18 아래아식에 그런 것이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이 다시 현재 의식 기억 속에 떠올려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촉의 현상인데 그로 인해 갖고 부처님은 그 촉이 실질적으로 실체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방거사님의 말씀과 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연기법의 12연기의 어떤 핵심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연기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면은 알고 보면 이게 다 꿈이 아니 다 꿈인데 꿈이지만 그 꿈이 꿈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종자식이라는 거죠. 그 종자식으로 인해서 이게 그 종자식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그 절대적인 실제 또는 현존이 아니고 현존 이전에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진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현재적인 모든 인과 연의 어떤 조건 내가 이제 생긴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내라는 몸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내라는 그 인간이라는 그 수정돼 가지고 어린아이가 뭐 10달 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안에서 과거생으로부터 우리가 지어온 그런 업의 어떤 종자식이 그런 어떤 그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는 어머니 10달 뱃속에 그 종자식이 어떻게 보면은 투입이 된다 할까요?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자식은 종자식 그대로 원래 종자 그대로인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10달 만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함으로 인해 갖고 그 아이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아니비설신이라는 이 육권이 형성되고 또 색성량 미촉법이 육권을 통해서 인식되어지고 그 인식된 것을 그냥 처음에는 개념화가 안 됐는데 어머니가 엄마 하려고 저거는 뭐 바나나 이거는 뭐 파도 이거는 갈매기 하고 어릴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발음을 해주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인과 연을 통해서 그 아리아식 속에 그런 어떤 그 현재 부모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리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명색의 형태로 저장이 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장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온이라고 하네. 쌓이고 쌓여갖고 그것이 온의 형태로 저장돼 가지고 나중에 기억 속으로 떠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텅 비어 있고 꿈과 같은 건데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촉이란 말입니다. 촉인데 그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꿈 이면에는 그 꿈을 꾸미게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아리아식이라 할지 또는 뭐 제9식이라 할지 그런 어떤 뭐 불성이라 할지 안 그러면 제1원인이라 할지 그런 놈이 없으면은 이런 현상 이렇게 지금 바다가 있다 또는 갈매기가 있다 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만법 유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유식학파들이 느낀 것은 그런 종자식 아래아식이 근본 원인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제1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거 제일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만법이 만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의식 예를 들어서 자아계, 대상계, 안이비설신이 색성영리촉법 또는 안식 내지 의식계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종자식으로 인해서 오로지 그 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오로지 있는 것은 식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보이고 우리가 산이니 바다니 이 모든 것은 종자식의 어떤 발현이다. 종자식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인연이 맞아서 생기는 그런 현재 의식들도 근본은 종자식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그것이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유식학파의 만법 유식의 어떤 그런 결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장황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종자식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윤회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동원되는 그런 이제 표현일 수가 있고요. 그 만법 유식이라 할 때의 유식 그것은 이제 근원적으로 이 모든 사물의 근저에는 그러니까 배후에는 유식이라는 게 식이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런 종족들이 또 공유하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집단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식이 집단의식으로 확산이 되고, 그 확산된 그 집단의식이 또 더 큰 단위로 올라가면은 이 우주 전체에도 배후에 뭔가 의식적인 것이 깔려 있다. 그 배후에 근저에 있는 것은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우주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지금 현존하는 명상가 같은 그 켄 윌버 같은 사람은 개인의식, 집단의식, 우주의식으로 이제 확장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법이 유식임을 깨달아야 된다. 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팔식은 어떻게 보면 팔식 안에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더 발전된 구식이 있다. 깨끗한 정식이 있다. 그거를 유식학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열애장이다. 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아레아식 안에 아레아식보다 좀 더 근저에 있는 그거를 뭐 엄마라식 혹은 암마라식 그런 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제1원인이라 할까요? 그런 식이 근저에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카메라 이렇게 자동차 우리가 블랙박스가 있듯이 블랙박스 안에 블랙박스 원래 있던 그 청정한 그 정식이 원래 있었는데 그 브렉박스 우리가 항공기 브렉박스도 있고 차에도 브렉박스 있는데 그것이 이 차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차가 운행하면서 이 차라는 것이 기름이 만약에 80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기름이 채워졌다면 80년 동안 가는 길에 모든 그런 광경이라든지 이 경험들이 그러한 어떤 브렉박스 안에 전부 다 저장이 되듯이 그 저장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제8 아리아식이고 그 저장된 그 근본적인 그 브렉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정식, 제9식이라 할까요? 안 그러면 제1원인이라 할까?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법 유식에서 이 식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구식을 포함한 제8 아리아식을 다 80, 90 다 합해서 아마 만법 유식이 이야기할 때 그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생생한 이런 현실 세계가 다 이제 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또 연결을 그렇게 이제 만법 유식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식이고 또 근저의 우주의식, 그 우주의식에서 모든 것이 전개되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암흑 물질도 생겨나고 암흑 에너지도 생겨나고 또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 전 우주의 4%밖에 안 된다는 이런 물질도 요 물질들은 이제 아원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결합을 한 거죠. 이런 물질들이 생겨나고 우리 인간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근저에 있는 그런 식의 그 근원의식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은 다 이게 이제 꿈처럼 보인다 뭐 그런 주장이죠. 이게 꿈인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매트리스의
매트릭스에 나오는 이 뭡니까 전자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이제 벗어나서 네오가 이제 네오가 되는 거죠. 네오라는 실존 인물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면은 이제 네오가 딱 깨어나서 전자 세계 저게 가상의 세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또 목 뒤에 어떤 기계 장치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가상 세계로 또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가상 세계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죽으면은 또 이제 그 실질 몸도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바타에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바타는 이제 저는 1편만 봤고 2편을 못 봤기 때문에 아바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또 말씀하십시오. 그래갖고 하시도 말씀 하십시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보는 이 현실계가 이거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 꿈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꿈에서 이거 우리가 보는 꿈에서 이렇게 깨어났을 때 그 우주의식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는 이 현실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죽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마치고 죽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이, 뭐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 뭐 일본어로 표현하면 나쿠나리마시다, 나쿠나리마스, 뭐 없는 상태, 무가 되는 상태, 무가 된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면 중국어는 썰어, 죽었다, 뭐 말 그대로 죽었다 이 말이고, 우리말에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 있거든요. 원래 세계로 돌아갔다고 라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온 곳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육신을 버리고 뭔가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한국어를 쓰는 조상들은 이거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 구조를. 이 현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간다는 데 대해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한민족은 이 배달민족은 영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언어적으로 추론을 해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 종교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영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마다 가면은 뭐 영적으로 뭐 깨어나야 된다, 뭐 영 이야기하고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 성령, 성령 이야기. 뭐 그런 걸로 딱 하고 또 내가 예수도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뭐 이런 주장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돌아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우리 DNA 속에 그게 이제 그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었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뭐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DNA라 했습니까? 자기만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는 육체적인 유전자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성령은 정신적인 유전자 할 때 자자가 씨앗자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유전자가 성령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달리 표현하면은 그 유전자, 정신 유전자. 아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유전자 때문에 그런 어떤 JMS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신 유전자 성령, 말이 조금 이렇게 단어가 다를 뿐이지 그거 알고 보면은 정신 유전자나 성령이나 다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불쑥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소위 말하는 우주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주의식이 해필 왜 JMS 같은 놈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거는 자기 뇌피셜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거야. 그 JMS 자기 뇌피셜이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휘어잡고 싶으니까.
그야말로 육체적인 어떤 DNA를 유전자를 예. 정식시키고 싶으니까 예. 하나의 그냥 쉽게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이 우리가 보는 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이 현상계는 이게 전부 꿈이다. 꿈이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일어난 살인들은 이 꿈을 깨고 나면은 이거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를 못한다. 도덕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윤리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뭐 실존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재론적인 가치 그런 것들 하등의 그런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사기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보건대는 조금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설사 이것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0, 90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래아식 내지는 구식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또 태어나고 주변의 인과 연의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생생한 촉을 통해서 삼사가 화합해서 촉을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할지라도 실제로 알고 보면 실제적 존재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그 근저에 있는 제일 원인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이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런 수행을 통해서 또는 자기 어떤 그 근본을 찾아가는 어떤 자기 명상을 통해서 깨치고 보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제하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현존하는 거는 맞다. 근데 만약 이 현존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런 뭐 그것도 없이 다 꿈인데 내가 상대방을 죽여도 뭐 인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죽으면 내가 이미 이거를 실존을 근본을 이 꿈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꿈인 걸 깨달았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인과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자기는 부자유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석가모니 내지는 그 이후에 이 선지식들도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설사 깨닫고 보니까 이 꿈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그 만법유식이고 오로지 이 식의 작용으로서 현상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이 지구도 유한하고 본래로 돌아가면은 영도 본래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100년에 한 번씩 본래로 돌아가지만은 이 지구는 워낙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1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 지구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년 만에 한 번씩 본래로 돌아간다 하면은 그 돌아갔을 때 그 업력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블랙박스에 저장되듯이 이 우주 자체 사람 개인마다 그 블랙박스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가 이게 한번 전개되고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이 우주 의식 속에 그 블랙박스 속에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인생의 블랙박스도 다 담겨져서 하나의 씨앗 종자로서 남아있다가 다음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또 인간이라는 이 시종자가 다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런 현재 눈기 코여 몸 같은 이런 어떤 6가지 어떤 그 존재로 나타날 때 그것이 그 몸속에 투여가 됐을 때 다시 그것이 인과 연에 맞춰서 조건이 맞아지면은 과거에 했던 내가 물론 이렇게 뭐 살생을 해가지고 인과 없다 그거를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롭게 전개됐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가 전개될 때는 그거를 인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기서 뭐 꿈속에서 이 현실을 꿈이라고 가정하고 꿈속에서 내가 살인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근본적인 제일 원인 이 제일 근저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런 진여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여 본성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가 내지는 수많은 깨자들도 깨달은 이 선지식들도 근저에 가보니까 사람을 알고 보니까 저 상대방이 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면 곧 나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확연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상대를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더 이상 사람들하고 인과를 안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속에 몰래 들어가 숨고
또는 모든 것을 접고 그냥 기본적인 밥 하루 세 끼 내지는 한 끼 두 끼만 먹고 이 육신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까지 내가 과거생에 이런 어떤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인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 가지 어떤 그런 그 어떤 뭐랄까 그 업보들을 피하기 위해서 깨닫고 보니까 상대방 죽이는 상대방 그놈이 나더라는 거야. 그 나가 처음에는 남인 줄 알았는데 근처에 가보니까 제일 원인으로 가보니까 죽인 그 상대방이 나더라는 거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칠 수가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깨를 하고 난 뒤의 상태고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그때 댓글을 달아서 그 앙굴리말라의 그 살인 행위, 그 행위는 이제 과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꼭지에 그 영상에 댓글을 단 분은 그렇게 설령 깨닫기 전에 살인을 했을지라도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하등의 가치를 지니지를 않고 이 깨자가 된 이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자기가 99명,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99명. 앙굴리마라가 999명을 사람을 죽인 그 인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깨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생에 다음에 자기가 어떤 생이 오더라도 그 999명으로부터 자기가 어쨌든 그 인과 응보를 받으려면 자기는 그 999명으로부터 또 다음 생에 999번 태어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살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인과 업보를 받아서 저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게 업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업보에 대한 정당하게 과감하게 아무 마음 없이 무심으로 그 자기가 뭣도 모르고 지은 과거의 업에 대한 업보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살인을 당하는 것을 떳떳하게 아무 마음 없이 무심으로 평상심으로 그거를 당당하게 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이 999명을 죽였는데 다음 생에 인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 불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인과는 이때 그 자기가 깨닫기 이전에 사람을 죽인 그 업보는 다음 생에 이미 이 사람은 깨자가 됐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999명의 어떤 그 인과 업보는 다음 생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받을 때 전혀 그 사람한테 보복을 안 한다는 거지. 그거로서 끝내는 걸 알기 때문에 설사 999번의 목숨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두 번 다시 그 다음에는 리벤지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는 억울하게 과거생에 만약에 전생에 죽었는데 그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요. 알고 보면 내가 죽인 999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죽인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한번 깨자가 됐기 때문에 다음 생에 오더라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를 지어놨기 때문에 또다시 다음 생에는 깨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깨자가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999명을 깨자가 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살인한 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맞이할 준비가 돼서 죽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내가 복수한다든지 억울하다든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에 그렇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리왕한테 할절신체라도 절대로 그 사상이 마음이 없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각오가 돼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인과율은 그 인드라 그물처럼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단지 그 다음 생에 후유로 받다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생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육신 가져가라. 내가 어차피 과거생에 잘못해서 너를 죽였으니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떳떳하게 오로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 뭐 장황한 설명인데 뭐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예, 일단은 저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단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뭐 우리 그 현실 세계가 사실은 꿈이고 이 꿈에서 깨어났을 경우에 그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과거에 그 꿈속에서 저지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현실 세계에서 저지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업보는 받지를 않는다 라고 댓글을 올리신 분, 뭐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 요 방송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박도인께서 선생님이 저거랍니다. 사기꾼 거짓말장이랍니다. 그거는 인과율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거짓말장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댓글로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돼서 본인이 죽게 되더라도 이미 생사를 떠나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또 설명하실지도 모르겠네.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게 잘 보시면은 뭐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윤회와 인과 응보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 되질 않으면은 이거 뭐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불교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록 이제 깨자들한테는 이 현실 세계가 꿈속의 세계일지라도 꿈속의 세계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윤회의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인과응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가상세계를 할지라도 이 가상세계의 기본 법칙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기본 원리 속에서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다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벗어났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 세계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화된 엉터리 세계, 가상현실 세계, 가짜 세계, 마치 꿈과 같은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한테는 과연 그러면은 이 인과의 어떤 그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저는 이제 적용이 된다. 업의 힘이 업력이 올가매어서 설령 그 어떤 X라는 인물이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시 올가매 버린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출격 대장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이 출가를 해서 이 출가 수행자의 생활로 들어갈 때도 이제 출격 대장부라는 말을 쓰지만은 임종을 맞이해서 자기 몸에서 과감하게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지금 그 요양병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이제 다 소진돼 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콩알만하게 그렇게 이제 돼버릴 때까지 말 그대로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출격 대장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버틴다는 거죠.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6개월, 1년 혹은 뭐 2, 3년간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은 바로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그 상태도 저는 출격 대장부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몸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이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 생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대장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 한 10,000분의 1 내지 100,000분의 1의 확률로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설령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 몸을 가지고 받아놓은 그 업의 과보는 또 윤회를 해서 또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격 대장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임종시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나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윤회의 거물에 걸려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좀 맑은 정신으로 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99.99%의 케이스들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윤회의 어떤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다음 단계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꽉 올가매는 구속력에 꼼짝 못하고 올가매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출격 대장부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이 우리 현실 세계가 마치 우리가 백주 대낮에 꾸는 백일몽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은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좀 다르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받아야 될 업보가 남아있는 업보, 그걸 받아야 될 경우면은 자기가 이제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또 받아서 그 과보를 없애고 또 없애고 해서 마지막 이제 과보까지 다 받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임종을 한다 하면은 완벽하게 이 세계에서는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생사를 여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유로운 영혼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갈구를 하는 가련한 중생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모르고 있는 한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들도 그 댓글을 올리신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의견이 이제 맞지를 않고 달리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점들이 있다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그 주제를 구성을 해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오늘 또 말을 또 제가 박사님이 알아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제가 또 열 좀 올렸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조금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